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자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 실버타운에서 있었던 일들 말이에요. 돌이켜보니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20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그래도 이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저처럼 실버타운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아두셨으면 해서요. 이게 그때 사진이에요. 2023년 3월 15일 제가 골든 실버타운에 처음 입주한 날이죠.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깔끔해 보이나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자식들은 다 바쁘고. 그러던 중에 실버타운 광고를 봤는데 제2의 인생을 여기서 시작하세요 라는 문구가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상담사가 와서 설명해 주는데 정말 좋아 보였어요. 24시간 간호사 상주, 고급 식당, 헬스장, 도서관, 심지어 골프 연습장까지. 마치 고급 호텔 같았어요. 할머니, 여기서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모든 관리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더라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입주 첫 주는 정말 좋았어요. 다른 입주자분들도 다 좋으신 분들 같았고 직원들도 친절했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모든 게 너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3월 22일. 오늘도 아침 7시 기상, 7시 30분 조깅, 8시 아침 식사. 모든 게 스케줄대로 진행된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프로그램에 없다는 말만 듣는다. 처음엔 규칙적인 생활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답답해지더라고요. 제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영양사가 짠 메뉴가 있어서요라고 하고 가장 이상했던 건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부 똑같은 표정을 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웃고는 있는데 눈빛이 생기가 없더라고요. 박수님 할머니라고 저보다 먼저 입주하신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기 생활이 어떠세요? 그런데 박 할머니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자 씨, 여기 너무 답답해요. 감옥 같아요. 나가고 싶어도 쉽게 나갈 수 없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입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예요. 제가 외출하고 싶다고 했더니 관리사무소에서 이상한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 외출 신청서라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몇 시에 돌아오는지. 마치 감옥에서 면회 신청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며칠 연속으로 우울해 보인다고 상담실로 불러서는 할머니, 약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집이 그리워서 슬펐던 건데
마치 제가 정신병 환자인 것처럼. 그 상담사가 하는 말이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저희 관리하에 있으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아들한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직원이 와서 통화 내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입주자 안전을 위해서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는 우리를 위한 곳이 아니라 우리를 통제하려는 곳이라는 걸. 할머니 그러다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식당에 갔는데 직원들이 전부 우왕좌왕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관리소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그것도 모든 운영비를 가지고 말이에요. 처음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일시적으로 부재 중이다. 곧 돌아온다는 말만 하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급식 질이 뚝 떨어지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간병인들도 월급을 못 받으니까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고혈압 약이 떨어져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사람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그때 박수님 할머니가 제게 와서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성자씨, 우리가 완전히 속은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를 돌봐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곳이었어요. 관리소장이 사라진 지 2달쯤 되었을 때 저희가 직접 관리사무소를 뒤져봤어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발견한 서류들을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쳐요. 이걸 보세요. 투자자 수익 배분표라는 거예요. 저희가 낸 입주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나와 있어요. 실제 운영비는 고작 30%고 나머지 70%는 투자자들 주머니로 들어갔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입주자 1인당 월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저희를 돈 버는 도구로 본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저희 건강 상태까지 투자 지표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평균 수명 계산, 의료비 지출 예측.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했던 건 입주자 사망 시 시설 인수 계획이라는 문서였어요. 저희가 죽으면 유족들한테서 시설을 헐값에 사드리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돈을 만들어내는 기계였던 거예요. 박수님 할머니가 그 서류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너무 충격이 컸나 봐요. 구급차를 불렀는데 응급실 이송비는 개인 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 결국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저는 알아요. 실망과 배신감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는 걸. 할머니 박수님 할머니 장례식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물론 쉽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 50% 조항이 있었거든요. 20억의 절반, 10억이에요. 하지만 목숨보다 중요한 돈이 어디 있겠어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이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실버타운이 많다고. 결국 소송을 걸었어요. 다른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1년 반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이겼어요. 위약금 없이 나올 수 있었고 일부 손해배상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잃은 것들, 건강도 신뢰도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에 대한 꿈까지.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정말 원했던 건 화려한 시설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따뜻한 관계 속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었는데 지금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실버타운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제가 진짜 사람으로 대접받거든요. 가끔 동네 경로당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고 그게 진짜 노후의 행복이더라고요. 혹시 실버타운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화려한 홍보에 현혹되지 말고 최소 6개월은 직접 가서 보고 또 보세요. 둘째, 계약서는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검토하세요. 특히 위약금 조항이나 의료비 부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셋째, 그곳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과 직접 대화해 보세요. 관리자 없는 곳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짜 행복한 노후는 비싼 시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이 소중해요. 비록 작은 집이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속지 마세요.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곁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야 진짜 집 같아요.